아, 아. 자, 안녕들 하세요. 밖에 비가 옵니까? 올 때 그냥 하늘이 꺼멓더만은 오네요. 자, 우리가 일주일 전에 뭘 배웠나는 또 다 잊어먹었을 거예요. 그죠? 오늘 새롭게 또 출발하도록 하죠. 그리고 화면이 조금 낮았습니다. 더 낮이도록 노력을 한번 더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입문 과정입니다.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라고 첫날만 4시간 강의를 했고요. 입문 과정이니까 또 분량도 얇으니까 해서 오늘부터는 3시간으로 줄여드릴게요. 입문 때부터 제가 나쁜 사람이죠. 제 욕심으로 해서 4시간씩 세법을 했으니 그래서 3시간씩 가볍게 용어 정리를 할까 합니다. 괜찮겠어요? 네, 그냥 편안히 계시면 돼요. 자, 우리가 입문 2주차 과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첫날도 이걸 준비했습니다마는 화면이 잘 안 보여갖고 시행착오를 했죠. 그래서 조금 더 낮은 거죠. 우리 실장님 고생 많이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것은 여러분의 교재인데 페이지 수가 안 나와 있죠, 앞에. 그래서 우리가 임의대로 페이지 수를 한번 정해 볼까요? 제일 처음에 씹어먹는 용어 정리 나와 있죠. 이걸 1쪽이라고 하고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럼 1, 2, 3, 4, 5, 6, 7. 자, 지난 시간에 7쪽까지 했고요. 오늘은 8쪽. 8쪽 신고납부라고 나와 있죠. 맨 위에 8쪽. 8쪽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여기가 8쪽. 자, 그러면 신고납부다 그랬으면은 화면 나와 있는 것 이렇게 공부할게요. 먼저 여기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한 번에서 이해가 안 가잖아요. 두 번째는 교재 보고 밑줄 치면서 복습하고 이렇게 2번씩 강의할까 합니다. 괜찮겠어요? 괜찮은 게 아니라 아주 좋은 거죠. 한 번 듣고 이해가는 건 아니니까. 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징수 방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징수 방법. 징수, 걷는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나라 세금을 걷는 방법은 딱 3가지가 있습니다. 딱 3가지. 하나는 여러분이 자진해서 신고납부하는 세금이 있고 때 되면 고지서 날라오는 세금이 있는데 고지서 날라오는 걸 무슨 징수라 한다? 보통 징수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내 건 아니지만 딴 사람에게 걷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걸 특별 징수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3가지뿐이 없습니다. 얘는 무조건 알아야 되겠죠. 자진해서 신고납부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용어랑 친해져야 돼요. 때 되면 고지서가 나옵니다. 고지서 받으면 돈만 잘 내면 되겠죠. 고지서에 의해서 징수하는 거를 보통 징수라 얘기한다. 그러니까 보통 징수다. 그럼 고지서예요. 그 다음 특별 징수다 그러면 징수하기 편한 사람한테 걷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 해서 3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신고납부와 보통징수가 됩니다. 그러면 어떨 땐 신고하고 어떨 때는 고지서 날라오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정부가 몰라. 정부가 모르면은 여러분이 자진해서 신고해 줘야 돼요. 정부가 여러분이 뭘 갖고 있는지 재산을 파악했어. 정부가 알아. 그럼 여러분이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때 되면 알아서 고지서 보내니까 돈만 잘 내세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모르면은 여러분이 신고해야 되고 정부가 알고 있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부동산을 팔았어요. 매매가 됐다는 얘기죠. 매매.
그러면 자, 파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매도인이라 얘기하죠. 그럼 사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죠? 매수인 또는 뭐 양도인, 양수인 똑같죠. 그럼 개인 간에 사고 파는 매매가 됐으면은 이게 개인 간에 매매가 됐나 정부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개인끼리 매매한 건 정부가 몰라. 정부가 모르니까 여러분이 자진해서 신고해야 되죠.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되고 매수인은 취득세 신고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개인 간의 매매처럼 정부가 모르는 경우에는 여러분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정부가 모르니까 여러분이 신고 좀 부탁합니다. 양도소득세 또는 취득세는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매매가 됐어. 그럼 매수인이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지 알죠? 왜? 취득세 신고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겠죠. 이 재산은 앞으로 누구 거예요? 을 거야. 그럼 을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고지서 보내서 너 어떤 재산 갖고 있으니까 얼마짜리 갖고 있으니까 세금 얼마를 내세요 하고 뭘 보낸다? 고지서를 보낸다는 얘기죠. 딱 두 가지예요. 정부가 몰라. 그럼 신고해야 되고 정부가 알아. 가만히 있으면 고지서 날라온다는 얘기죠. 두 가지 개념 이해가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따라서 신고 납부할 때는 어떤 것들이 신고 납부해야 되느냐? 금방 설명했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다음 양도소득세. 요것들은 사고 파는 세금이죠. 사고 파는 세금은 정부가 몰라. 정부가 모르니까 자진해서 신고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때 되면 고지서 날라온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정부가 안다는 얘기죠. 따라서 신고하지 않고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는 재산세,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알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5가지 조세를 집중적으로 배운다고 그랬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얘들은 신고해야 되고 재산세, 종부세, 고지서 날라온다 이거죠. 그런데 종부세는 양다리 걸쳤어요. 원칙은 재산세와 똑같이 고지서 보내는 게 원칙이야. 근데 고지서 날라왔는데 내가 이걸 인정을 못하겠어. 야, 나 이 고지서 인정 못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조사해서 신고 납부할 거야 라고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다른 건 신고만 해야 돼. 다른 건 고지서만 날라와. 종합부동산세는 양다리 걸쳤다. 양다리 걸쳤는데 원칙과 예외를 알아야 돼요. 원칙은 고지서 날라옵니다. 예외로 고지서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자진해서 신고 납부도 선택할 수 있다. 끝.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런 다음 이건 좀 이따 하고요. 그럼 항상 앞으로 알아두실 때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나누는 거 배웠죠? 그럼 지방세하고 국세는 똑같은 것도 용어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진해서 신고납부한다. 그럼 지방세는 신고납부란 용어를 써. 근데 국세는 왠지 금액이 크고 하니까 어려운 말을 좋아해요. 근데 내용은 똑같아. 자, 취득세, 지방세다. 지방세는 신고납부라는 용어를 쓰는데 양도소득세는 국세다. 국세는 신고납세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좀 더 똑같은 말을 쓰면 얼마나 좋아요. 겨우 글자나 틀려? 지방세는 신고납부, 국세는 뭐라고 얘기한다? 신고납세라는 용어를 쓴다. 그 다음 고지서 날라오는데 재산세는 지방세예요. 지방세 고지서로 징수하는 거를 무슨 징수? 보통징수. 당분간 얘랑 친해져야 돼요. 지방세가 나오면 다 보통징수. 그런데
종부세처럼 국세가 고지서 날라온다. 국세는 정부, 부가, 과세 이런 용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고지서인데 국세는 어려운 말을 써요. 정부, 부가, 과세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똑같은 고지서예요. 자, 해서 자진해서 신고납부 국세는 신고납세, 지방세 고지서 보통징수, 국세 고지서 정부, 부가, 과세 또는 정부, 부가 이런 말을 쓰면 되겠죠. 여기서 하나 알아둘 때 정부, 부가다 그러면 부가는 고지서를 연상하면 돼요. 부가는 세금을 매긴다는 거죠. 고지서를 보내서 매기는 걸 정부, 부가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 그래서 세법에서 부가라는 말은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부가다 그러면 고지서를 생각하면 된다. 부가는 고지서, 보통징수도 뭐가 된다? 고지서가 되죠. 끝. 그 다음에 특별징수는 뭐냐 하면은 내 세금이 아니야. 다른 사람의 세금을 대신 걷어달라고 부탁을 했다. 요건 우리가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는 말. 여러분이 특별징수는 못 들어봤어도 원천징수는 들어보셨죠? 월급 같은 경우 월급날이 됐어요. 그러면 원칙은 세무공무원이 월급날 우리 회사 와야 돼. 와가지고 내가 월급을 드릴 때마다 세금을 걷어야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공무원 인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세무서에서 회사에다가 부탁을 해요. 야, 회사야, 내가 걷어야 되는데 불편하니까 네가 월급 줄 때 월급에서 세금을 떼고 줘라. 종업원들의 세금을 네가 대신 좀 걷어달라. 이렇게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부탁을 한 거, 남에게 부탁을 한 거, 이걸 뭐라 그러죠? 특별징수. 이건 지방세에서 쓰는 말이고 국세에서는 띄고 주세요 부탁하는 걸 뭐라 그러죠? 원천징수라고 얘기하죠. 원천징수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줄 때 띄고 주는 거야. 세무서에서 회사에다 떼어달라고 대신 걷어달라고 부탁을 한다. 특별징수가 되겠죠. 요건 우리가 어떨 때 또 나오느냐? 여러분 돈들 좋아하시죠? 복권을 또 사야 되는데 저번 거 그냥 답방이 났어. 그냥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 해봤어요. 그럼 복권을 해서 복권 3억까지는 세금이 얼마냐? 22%예요. 그러니까 1억짜리 복권이 당첨됐다. 1억짜리다. 그럼 세금이 22%야. 그럼 2,200만 원 세금을 떼고 7,800만 원만 내 통장에 입금되는 거예요. 따라서 원래는 어떻게 해요? 야, 복권 다 줘. 당첨금 다 줘. 나 집에 가다 세무서 있으니까 신고하고 갈게. 나 못 믿어? 그런데 내가 진짜 1억을 다 받아서 내가 세무서에 신고하는 게 원칙인데 그러다 보니까 1억이야. 1억까지는 봐줘. 100억이다. 3억을 초과하면 33%예요. 그럼 세금이 얼마냐? 33억이야.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두셔요. 언젠간 복권 당첨될 거니까. 그래서 3억까지는 22%, 3억 초과되면 33%. 그럼 내 돈이 67억이 입금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복권이죠. 그러면 100억을 내가 다 받아가지고 집에 가다가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고 가야 원칙이야.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집에까지 가는 동안에 집을 지었다 헐었다 난리가 나죠. 약속은 했는데 33억이 너무 아까워. 이걸 내가 그냥 떳떳하게 내고 살을까? 아니면 어디 잠수 탈까? 몰래 외국으로 도망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그러다 보면은 세금을 떼어먹힐 확률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무서에서 복권 주관은행, 지금 농협이 하고 있죠. 농협에다 부탁을 하는 거야. 야, 너 당첨금 줄 때 세금을 떼고 좀 줘라.
그리고 뛴 세금은 한꺼번에 우리 은행 세무서로 입금시켜줘라. 징수하기 편리한 사람에게 징수를 대신 부탁하는 걸 무슨 징수라 얘기하죠? 특별징수. 국세는 뭐라고 그러죠? 원천징수. 요게 작년에 출제가 된 거예요. 항상 어떤 말이 나와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서 말은 징수할 편의가 있는, 편의상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부탁을 한 거. 그러니까 남한테 떼어달라고 부탁을 한 게 특별징수인데, 특별징수는 편의라는 말이 꼭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특별징수에 특별징수란 하고 설명이 들어갈 때 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 보통징수는 뭔 말이 나와야 되느냐? 고지서란 말이 나와야 돼요. 항상 고지서가 나오면 보통징수, 징수의 편의상 이 말이 나오면 편리한 사람에게 부탁하는구나, 특별징수. 말 이해가셔? 그런데 문제 연결이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특별징수는 편의상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특별징수란 고지서에 의하여. 연결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둘 때 신고납부는 이름에 나와 있어. 신고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얜 재미가 없어. 보통징수는 고지서란 말이 없어. 그러면 지문에 고지서가 꼭 나와야 돼. 특별징수는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사람, 편의상이 꼭 나와요. 편한 사람에게 부탁한다는 거. 요 단어 포인트만 알면은 답은 쉽다는 얘기야. 그래서 보통징수다, 고지서, 그 다음에 특별징수다, 편의상 징수할 요건이 좋은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정부가 모른다, 매매 같은 거, 그럼 자진해서 뭘 해야 된다? 신고납부. 때 되면 고지서 날라온다. 무슨 징수? 보통징수. 남에게 부탁을 한다. 뭐가 되죠? 특별징수. 요건 지방세에서 쓰는 용어고 국세는 용어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 신고납세, 정부부가 원천징수. 요렇게 나온다. 요 세 가지 무조건 알아두셔야 될 게 요 두 가지는 꼭 알아둬야 돼.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어떤 게 있느냐? 보통징수하는 건 어떤 게 있느냐? 요걸 여러분이 구별해야 돼요. 특별징수는 별로 썩 자주 나오는 게 아니니까 두 가지는 무조건 알아둬야 돼요. 자, 그럼 교재 나와 있는 걸로 해볼게요. 첫째, 신고납부 괄호 안에 있는 건 국세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되겠죠. 신고납세. 자, 납세자가 납부할 국세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자진해서. 그 다음에 보통징수, 국세는 정부 부가과세. 이건 밑줄 납세 고지서가 꼭 나와야 된다. 고지서를 보내서 징수하는 것을 보통징수라 한다. 그 다음에 특별징수, 원천징수는 가운데 줄에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징수한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끝. 그 이론은 기본적인 걸 아시면 되고 박스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박스 오른쪽에 적용 세목이라고 나와 있죠. 얘를 꼭 알아둬야 되는 거야. 신고납부의 대표적인 것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다음 세 번째 줄 나왔는데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옆에다 하나 써놓을까요? 자, 양도소득세. 여기는 지방세만 나왔습니다만은 국세도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또 하나 쓰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가로 열고 선택, 가로 닫고 이러면 되죠. 그래서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또 하나 예외로
종합부동산세는 선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보통징수, 적용세목은 밑줄 재산세 하나만 공부하면 돼요. 재산세국 그 옆에 하나 써놔야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원칙 끝,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겁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두 가지는 꼭 알아둬야 돼요. 정부가 몰라. 매매 같은 경우 사고 파는 건 정부가 그때그때 몰라요. 대한민국에 누가 누구한테 거래가 되는지 몰라. 이런 것들은 정부가 모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고를 해줘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신고해야 될 거는 사고 파는 것,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꼭 신고해야 돼요. 그 다음 정부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그러면 신고할 필요 없이 고지서 날라갑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재산세. 이건 고지서 날라오죠.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는 양다리 걸쳤는데 원칙은 고지서 날라옵니다. 고지서 날라온 걸 인정을 못하겠다. 그러면 신고납세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끝.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이것들은 나중에 취득세에서 또 배워. 등록면허세 또 배워. 양도소득세 또 배운다는 것 해서 처음에 총론이 중요하다는 것 꼭 알아두셔요. 신고납부하는 세금이 뭐가 있고 보통징수하는 세금이 뭐가 있느냐,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시험 볼 때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렇게 할게요. 먼저 설명하고 밑줄 치며 복습 한번 하고. 가산세다 그랬으면은 뭐냐 이거예요. 금방 배웠어요. 신고 납부해야 되는 조세들이 있다고 그랬죠. 취득세 볼게요. 미리 설명합니다. 취득세는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세법에서 요거 알아두셔요. 신고 납부하는 건 기한이 주어져. 언제까지 해야 돼? 그러면 취득세는 미리 공부하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건 미리 공부할게요. 나중에 또 배웁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 납부해야 돼요? 60일 이내. 그러면 세법은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언제까지 신고해? 60일 이내. 그럼 신고를 안 해봐. 신고 안 하면 뭐가 날라올까요? 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날라와요? 가산세가 무슨 참새인가? 가산 이렇게 나와요? No. 항상 신고를 안 했으면 고지서 날라옵니다. 야, 너 취득했다며? 근데 왜 신고 안 했어? 하고 고지서가 날라와. 이 고지서에 벌칙이 인쇄돼서 옵니다. 이 벌칙을 뭐라 그런다? 가산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세금들은 다 이런 과정이 있어요. 언제까지 신고해? 안 했어. 안 했으면 뭐가 날라온다? 고지서. 고지서에 벌칙이 인쇄돼서 오죠. 그 벌칙을 뭐라 그런다? 가산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산세라는 것은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이 뭐가 있다? 가산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 부동산 취득하면 60일 이내 신고할 의무가 있어. 근데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고지서 날라와. 고지서에는 벌칙이 인쇄돼서 오죠. 너 신고 안 했으니까 이만큼 더 내. 그걸 뭐라 그런다? 가산세. 가산세는 세자가 들어갔으니까 이건 조세, 세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산세가 나왔다. 신고해야 되는데 안 했구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이 나온다. 가산세. 그래서 가산세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벌칙을 말한다. 가산세. 그러면 가산세는 이거 시험 볼 때까지 아주 허구한 날 나옵니다. 올해는 아니 내년은 가산세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미리부터 공부합니다. 가산세는 두 가지야. 첫째, 국세부터 해볼게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이거는 신고를 안 했을 때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란 얘기죠. 요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일반과 부정이 있어요. 부정이라는 건 고의성이 있다는 얘기야. 사기란 얘기죠. 일부러. 일반은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과소신고 100원을 해야 되는데 90원만 했어. 실수로. 그러면 가산세가 몇 프로 나온다? 10%. 과소신고 10%. 아니야. 하다 보니까 60일이 지나갔어. 사업하다 보니까는 그냥 날짜가 지나갔어. 이건 고의성이 아니야. 실수했어. 무신고는 곱빼기 몇 프로? 20%. 아주 쉬워요. 계산 문제 없습니다. 과소신고 몇 프로? 10%. 무신고 몇 프로? 20%. 그 다음에 부정, 사기 요 말이 나옵니다. 일부러란 얘기야. 일부러 과소신고하거나 일부러 신고를 안 하면 과소신고나 무신고는 사기는 똑같아. 고의성 있는 건 똑같아. 괘씸죄 몇 프로가 된다? 40%가 돼요. 간단해요. 숫자 외울 거 없어. 자, 신고를 하는데 안 했어. 안 했으면 손가락으로 해볼게요. 첫째, 과소신고 10%, 무신고 20%, 사기 40%. 끝. 요거는 국세나 지방세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강의 시간에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언제? 취득세 때 또 배워. 등록면허세 때 또 배워. 이절 먹을만 하면 양도소득세 때 또 배워. 똑같아. 자, 신고 불성실가산세라고 하는 건 신고를 갖다 제대로 안 했다 이거지. 제대로 안 했다는 건 첫째, 과소신고 몇 프로? 10%, 무신고 20%, 사기 40%. 끝. 이렇게만 알면 돼. 계산 문제 없어요. 나올 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납부에 관한 것, 납부지연가산세라고 우리가 개정이 됐죠. 납부지연가산세다 그러면 돈을 안 낸 거야. 이건 신고 안 했을 때, 이거는 돈을 안 냈을 때. 그럼 신고 안 했다는 건 돈도 안 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와 얘가 같이 나온다는 얘기야. 신고 안 했으면 납부도 안 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납부지연 가산세다 그러면 매일매일 이자식으로 붙어요. 발음이 좀 이상하죠? 이자식으로 매일매일 10만 분의 25, 10만 분의 25. 언제까지? 납부할 때까지. 끝.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소신고, 무신고, 사기 부정 세 가지가 있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일단 요것만 알아둬요. 매일 납부 안 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식으로 붙습니다. 10만 분의 얼마? 25. 퍼센트로는 0.025%인데 얘보다는 10만 분의 25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내용은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초과 환급이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아직 몰라도 돼. 입문 과정에서는 납부지연가산세는 매일매일 붙는다. 매일매일 낼 때까지 10만 분의 얼마? 25. 끝. 이러면 되겠죠. 해서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지서 날라온다. 고지서에 가산세가 붙어서 나오는데 가산세는 조세의 일종이더라. 그럼 가산세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신고불성실, 또 하나는 납부지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신고불성실이라는 건 무신고할 때 있고 과소신고할 때 있고 사기가 있을 때 있죠.
세 개만 알면 돼. 자, 마무리 한 번 더. 과소신고 10%, 무신고 20%, 사기부정 40%. 끝. 요건 국세지방세 똑같아. 그 다음에 납부지연가산세다 그러면 납부를 제때 안 해서 붙는 벌칙인데 이자식으로 매일매일 10만 분의 얼마가 붙는다? 25. 끝. 이렇게만 하면 돼. 계산 문제 없어요. 끝, 끝, 끝. 요거 두 개는 아직 몰라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지방세도 같이 할게요. 지방세도 똑같으니까. 지방세도 신고 불성실가산세 세 가지가 있죠. 과소신고 10%, 무신고 20%, 사기부정 40%. 끝. 똑같아. 그 다음에 납부지연가산세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매일 이자식으로 10만 분의 얼마? 25를 붙게 된다는 것. 10만 분의 25. 그러니까 국세 가산세와 지방세 가산세는 같다 다르다? 같다. 끝. 이렇게 알면 돼. 그럼 같은데 함정이 뭐냐?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는 한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한도. 몇 프로 한도가 된다? 75%. 100분의 75. 국세는 한도가 없어요. 지방세는 한도가 있어요. 나머지는 국세 지방세가 똑같아요. 끝.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사실상 이 가산세는 입문과정에서 배울 단원이 아니에요. 용어 자체가 어려우니까. 근데 여러분한테는 제가 합니다. 교재에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괴롭히려고. 들어도 어차피 잊어먹을 거니까. 그죠? 그런 마음으로. 자, 그럼 이제 교재 볼게요. 교재 밑줄 쳐드릴게. 요게 몇 쪽이라고 우리가 써놨었죠? 8쪽? 8쪽? 8쪽에 보면은 박스 밑에 밑줄 가산세의 이렇게 나와 있죠. 1번 보면은 두 번째 줄 밑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끝. 가산세 정의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밑줄 신고 불성실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1번 밑줄 부정행위 가산세 또는 앞에다 사기 이거 집어넣어도 되죠. 그러니까 고의로 했다. 고의로 했다 그랬으면은 첫째 밑줄 부정행위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했으면 그러니까 과소신고나 무신고나 부정은 똑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두 번째 줄 과소신고한 그 앞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얼마가 된다? 40. 100분의 40. 40%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단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국세다.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거래를 이렇게 써요. 역외거래다. 역외거래. 그러니까 국제거래에서 사기로 발생했다 그랬으면은 몇 프로 적용하면 된다? 60%.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역외거래라고 하는데 역외거래는 뭐냐? 우리나라 지역 이외에서 거래가 된 거. 이게 바로 국제거래란 얘기죠. 역외거래는 국제거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덩어리 안에 부정이다 그러면 40%야. 근데 외국에서 거래 부정이 일어나면은 이건 찾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더 셉니다. 몇 프로가 적용된다? 60% 해서 여기 나온 대로 부정이다 그러면 40%인데 역외거래다 그러면 60%가 된다는 것. 역외거래, 국제거래.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는 2번 밑줄 무신고가산세. 무신고가산세다 그러면 두 번째 줄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얼마가 된다? 20. 끝.
그 다음에 3번 밑줄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만 공부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다 그러면 세 번째 줄 끝에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건너뛰세요. 100분의 얼마? 10. 여기에서 교재는 너무나 디테일하게 나왔죠. 이거 다 읽다가 가출해요. 포인트는 얘야, 얘. 그죠? 과소신고 몇 프로? 10%, 무신고 20%, 부정 40%, 여객거래, 국제거래 부정은 몇 프로? 60%. 끝. 그 다음에 밑에 밑줄 국세의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다 그러면 1번만 공부합니다. 미납, 과소부분, 과소납부분 가산세. 요거는 네 번째 줄. 네 번째 줄은 괄호만 밑줄. 매일 10만 분의 얼마가 된다? 25. 그 앞에 있는 지문들은 읽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따라서 납부지연가산세는 매일매일 이자식으로 얼마가 붙는다? 10만 분의 25. 끝. 2번, 3번은 인문때 안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밑줄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똑같습니다.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는 둘, 넷, 다섯 번째, 여섯 번째 100분의 얼마?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뭐로 한다? 한도로 한다. 한도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밑에 1번. 1번은 두 번째 볼 거 없고 오른쪽 넘어가서 오른쪽에 네 번째 줄에 괄호 안에만 밑줄 쳐요.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도 매일 10만 분의 얼마? 25가 붙는다. 국세지방세 같다 다르다 같다가 되겠죠. 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나와 있는 거 있죠. 4번 나와 있는 것은 체크. 4번 나와 있는 것은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는데 개정이 작년에 개정됐어. 통과됐어요. 근데 저항이 심하니까 내년도로 유예가 됐어요. 그래서 이건 언제 폐지가 되느냐? 없어집니다. 가산세로 흡수가 돼요. 그게 2022년 내년도 2월 3일부터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세법이 작년에 개정 통과가 됐지만 시행은 이걸 만든 사람이 2022년도 2월 2일까지는 옛날 거 쓰자. 2월 3일부터 납부지연가산세로 흡수가 되자 해서 내년도 2월 3일 이후니까 1월 1일 기본서 강의 나갈 때 설명을 제가 미리 해드릴 겁니다. 어차피 2월 3일부터 흡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쳐다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것만 공부하면 돼. 이것만. 입문과정이나 기본서 과정이나 똑같아. 신고불성실은 세 가지가 있다. 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부정 40%. 납부지연가산세는 매일매일 이자식으로 본다. 이자식으로 붙는다. 10만 분의 얼마? 25. 끝. 국세는 납부지연가산세 한도가 없습니다만은 지방세는 납부지연가산세가 한도가 있다. 몇 프로 있다? 75%. 거기까지 알아두면 돼. 지금 이걸 갖다가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몇 번 했나 모르겠어. 근데 혼자서 기본서를 읽다 보면은 가출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정리를 간단히 해드렸습니다. 가산세 끝. 이렇게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다른 용어가 설명이 나왔습니다면은 거기에서는 뭐가 된다? 체납액은 뭐냐? 글자 그대로 밑줄.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그럼 국세와 지방세는 아까 용어가 조금 차이 난다고 그랬죠. 지방세 체납 처분비는 뭐냐, 국세 강제징수비는 뭐냐, 내용은 거의 다 같은 거예요. 이거예요. 이분이 세금을 체납을 해. 기다리다 독촉장 보내고 다도 안 내. 그럼 뭘 해야 돼? 압류를 해야 되겠죠. 그럼 압류할 때 비용 들어가죠. 압류된 재산을 유지, 보관할 때 비용 들어가죠. 이걸 매각, 경매공매 처분할 때 비용 들어가죠. 이렇게 재산을 압류에서부터 보관, 유지, 매각에 이르기까지 들어간 모든 비용, 이걸 뭐라고 그런다? 체납처분비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체납처분비는 너 때문에 들어간 돈이야. 근데 이게 지방세에서는 체납처분비라 하고 국세에서는 강제징수비라는 용어를 씁니다. 내용은 너 때문에 들어간 거야. 똑같죠. 그럼 그 옆에다가 강제징수비 옆에다가 이렇게 할까요? 체납처분비와 강제징수비가 나오는데 요거에 대한 것은 1순위입니다. 1순위라는 건 빚잔치 할 때 이 돈은 무조건 1순위로 뺍니다. 요건 이제 어디 기본서에서 1월 달에 배울 건데 이거예요. 여러분 빚잔치 알아요? 빚잔치? 내 재산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조금씩 놀아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체납을 했어. 건물을 매각, 경매, 공매 내놨어. 얼마에 낙찰받았냐? 10억에 낙찰받았어. 그럼 10억의 돈이 생긴 거야. 이걸 빚쟁이들에게 나눠줘야 되겠죠. 이럴 때 1순위가 뭐가 있느냐? 체납처분비가 1순위야. 너 때문에 들어간 돈이니까 일단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고 그 돈이 1억이더라. 그럼 1순위로 빼요. 그럼 요걸 정부가 가져가면 얼마 남어? 9억. 9억 가지고 여러분 상식선에서 이런 거 있죠. 뭐 임차보증금 보호받는 거 가져가고, 그 다음에 세금 빌린 거 가져가고, 채권 담보 설정된 거 가져가고, 빼면 갑이 가져갈 돈은 남아 안 남아? 거의 안 남죠. 경매 처분되면. 바로 이렇게 빚잔치 할 때 1순위가 뭐가 있다? 체납처분비라는 것. 용어 이해 가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니까 기다리다가 압류를 해. 압류할 때부터 보관, 유지, 매각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왜 들어갔어? 너 때문에 들어간 거야. 네가 재산을 갖다가 압류당했으니까 들어간 돈이야. 얘는 무조건 빚잔치 할 때 몇 순위? 1순위. 얘부터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체납액이라는 건 국세, 강제징수비, 지방세,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강제징수비라는 건 첫째 줄, 중간, 밑줄, 강제부터 밑줄 치세요.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매각에 든 비용, 괄호 안에 매각을 대행시키면 수수료 줘야 되겠죠? 수수료도 강제징수 비용에 어떻게 한다? 포함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용어 자체를 알아두실 때 압류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뭐라고 그런다? 체납, 처분비. 국세는 뭐라고 그런다? 강제징수비. 얘들은 빚잔치 할 때 몇 순위가 될까? 1순위가 된다는 것. 거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밑줄 체납처분비. 요건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서 가운데부터 밑줄 똑같아요. 재산부터 밑줄,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매각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괄호 안에 매각을 대행시키면 수수료도 어떻게 한다? 포함을 한다. 강제징수비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 이건 뭐 밑줄, 특수관계인만 밑줄만 치면 됩니다. 요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앞으로 양도소득세도 배울 텐데 특수관계인은 우리끼리 표현. 나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은 다 특수관계인이야. 다시 말해서 내가 주는 돈으로 생계 꾸려나가면 다 나의 특수관계인이 되는 거예요. 개념만 하세요. 그럼 누가 될까? 가장 간단하게는 나와 같이 사는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은 다 나의 특수관계이냐? 왜?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니까. 오케이? 또 하나는 뭡니까?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아니더라도 내가 시골의 형님을 모시고 살아. 그럼 그 형님도 내 돈으로 생계 꾸려나가니까 나의 특수관계인이 돼요. 또 누가 있냐? 내가 회사를 운영해. 여러분이 종업원이야. 내가 드리는 월급으로 생계 꾸려나가죠. 그럼 다 나의 특수관계이냐? 또 우리 종업원에 가족들이 있겠죠. 그래도 다 내 돈으로 생계 꾸려나가니까 그 종업원의 가족들도 나의 특수관계자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또 하나는 이런 게야. 혈연관계가 없어. 이분 미안합니다. 이분이 죄송합니다. 독거노인이셔. 어디 숙식을 할 데가 없어. 제가 짜내가지고 우리 옆집에 원룸을 하나 빌려드렸어. 그리고 쌀 팔아드리고 용돈 드리고 다 했어. 혈연관계는 없지만 제가 드리는 돈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니까 나의 특수관계인이 된다 안 된다? 된다가 되겠죠. 그래서 특수관계인이다 그랬으면은 나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관계, 친족관계. 그래서 거기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다. 1번 혈족, 밑줄, 인척, 혈연관계. 그 다음에 2번 밑줄, 임원, 사용인. 그 다음에 2번 주주, 출자자. 다 나와 경제적으로 연결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다 나의 특수관계인이 됩니다. 이 특수관계인은 기본서 맨 끝에 우리가 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기본적인 용어만 알아두세요. 다 특수관계인의 뜻. 그 다음에 부동산세법의 의의는 됐고요. 밑에 밑줄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구분 나와 있죠. 이건 별 표시 하나 해두세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활동은 뭐가 있느냐? 바로 요겁니다. 활동은 화면상으로는 요거 잘 보이시나요? 여기 모니터가 없구나. 저쪽에 보면 잘 보이시나요, 이게? 잘 안 보이셔? 그래도 처음에 당황했었는데 첫날 그죠? 오늘은 좀 난 건데 안 보이면 꽉 째려보세요. 그럼 겁나서가 나타날 거야. 요건 이렇게 보면 있는데 활동 관련이라는 건 이거예요. 취득 단계가 있고요. 취득했으면 보유 단계가 있고요. 저기 안 보이시면 요거 보면 돼요. 그 다음 양도 단계가 있습니다. 양도 단계. 양도 단계. 그러니까 첫날 우리가 강의했죠. 사고 팝니까? 팔고 삽니까? 배웠죠? 바로 이거야. 사고, 보유하고, 팔고. 사고, 팔고. 순서를 또 한번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일단 5가지 조세 위주로 공부를 해보면은 취득, 살 때 내는 세금이 뭐가 있죠? 취득세가 있죠. 사면은 취득세 내잖아. 근데 우리가 부가세라는 걸 배웠죠. 부가세 기억나요? 부가세는 쫓아다니는 거 다 잊어먹었을 거야. 취득세는 한 지붕 두 가족이에요. 여기에는 농어촌 특별세도 붙고 지방교육세도 붙더라. 세율은 몰라도 돼. 두 번째, 등록면허세도 취득 단계가 되죠. 여기에는 뭐만 붙느냐? 지방교육세만 붙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건 알아두고만 몰라두고만. 상속세가 있고 증여세가 있죠. 자, 상속받으면 세금 몇 번 낼까요? 상속받았어. 아, 표정이 상속받을 재산이 없다고? 상속받으면 두 번 내요. 상속세 먼저 내고 내 이름으로 이전 등기할 때 취득세 냅니다. 증여를 받으면 세금 몇 번 내? 두 번. 증여세 내고 취득세 냅니다. 이건 다 누가 부담하느냐? 받는 사람이 내는 거야. 주는 사람은 세금 의무가 없어요. 상속세,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 그러니까 취득세도 내는 거지. 그래서 취득 단계가 되더라. 끝. 그 다음 두 번째, 보유하고 있으면 뭘 냅니까? 재산세 냅니다.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내죠. 재산세에 따라다니는 세금이 뭐가 있죠? 지방교육세가 있죠. 그 다음에 고가의 부동산 갖고 있으면 종부세 냅니다. 종부세 낼 때는 여기에 뭐가 또 쫓아다녀야 되는 거죠? 농어촌 특별세가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가 있냐?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게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내는 사람이 부담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산이 있으면 내는 세금이 재산세, 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이 있어야 내는 세금이야. 따라서 얘들을 재산세, 패밀리라고 나중에 공부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이건 아직 안 배운 거니까 그냥 잊어도 돼요. 뭐가 있냐 하면은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사업, 임대사업 하려면 부동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상가가 있어야 임대사업 하죠. 그러니까 보유단계.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소득세는 항상 뭐가 쫓아다닌다고? 지방소득세가 쫓아다닌다고. 그럼 임대사업소득, 사업소득은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종합소득세. 이거는 우리가 언제 배울 거냐 그러면 뒤에서 배워요. 소득세법에서. 끝. 그 다음에 양도 단계는 양도하면 뭐가 나오죠? 양도소득세. 소득세 뭐가 쫓아다니죠? 지방소득세. 그 다음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부동산 매매사업소득이 있죠. 매매사업소득은 뭐야? 부동산 사고 파는 게 사업이야. 요거는 나중에 종합소득세로 냅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항상 뭐가 쫓아다닌다? 지방소득세. 일단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땐 어떻게 나오냐? 얘는 안 나와. 왜? 오지선다 낼 게 없어. 그럼 시험에는 얘 아니면 얘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 나온 게 얘입니다. 보유단계. 이게 나온 지가 한 3년 됐어요. 그 다음에 3년 동안 안 나왔어.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유단계다 그랬으면은 재산이 있는 사람 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 지난 시간에 배운 것도 복습이 돼요. 뭐냐 하면은 이러한 세금은 감면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감면, 깎아주는 거. 깎아주는 것은 한 번만 내는 세금만 깎아준다고 그랬지. 매년 내는 건 안 깎아준다고 그랬죠. 한 번 깎아주면 계속 깎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사고, 팔고 여기만 감면이 있죠. 그럼 우리나라 세금 뭐예요? 깎아줄게 하고 돌았으면 멋있잖아. 깎아줄게 하고 왼손을 내민다고 그랬죠. 깎아주면은 감면을 해주면은 농어촌 특별세 20% 뺏는다고 그랬죠. 감면을 해주면은 농어촌 특별세 20% 뺏는다고 그랬죠. 끝.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뭐가 나오느냐? 양다리 걸친 거. 취득과 보유, 양다리 걸친 건 뭐가 있냐? 지방교육세. 그래서 지방,
지방 교육세다 그러면 취득과 보유 양다리 거친 거, 얘가 앞으로 신경 써야 될 거죠. 그 다음에 보유와 양도 양다리 걸친 것 지방소득세인데 얘는 비중이 없어. 왜? 이름에 힌트가 나와. 소득이라고 하는 거 뭐야? 소득세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죠. 소득의 뜻이 뭐야? 소득. 우리 질문하는 거 맞죠? 소득이 뭐야? 소득. 여러분 알고 있잖아. 에? 이득? 내 거? 계속해, 나 가만히 서 있을게. 수입이죠, 수입. 소득이라는 게 수입, 돈 들어온 거. 그럼 봐요. 돈 들어와야 내는 세금이야. 그럼 양도 단계는 부동산 나갔지만 돈은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소득세네. 그 다음 임대사업을 하면은 상가 건물은 빌려줬으니까 대신에 월세 받겠죠. 소득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소득세네. 그런데 취득 단계는 뭐냐? 부동산이 들어오는 거야. 부동산 들어온 대신에 돈은 어떻게 돼? 지출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취득 단계는 소득이 있을 수 있다 없다? 부동산도 들어오고 돈도 들어와? 이건 사기꾼뿐이 없어요. 부동산이 취득이 되면 돈은 지출이 돼. 지출이 되니까 소득이 없어. 소득세가 그래서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 부동산 취득하고 소득 생겼어? 사기꾼이에요. 취득하면 나가야 되고 팔았으면 돈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득세는 보유와 양도뿐이 없으니까 얜 이해만 하면 쉬워. 지방교육세가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사고 팔 때만 내는 게 있어. 사고 팔 때만. 사고 팔 때만 내는 건 뭐가 있냐? 인지세. 이건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인지는 어디다 붙여?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매매가 뭐야? 사고 팔 때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인지세는 보유 단계도 있었습니다마는 폐지가 됐어. 사고 팔 때만, 매매 계약을 했을 때만 발생한다는 얘기지. 그렇게 이해하면 좀 편하겠죠. 인지는 매매 계약할 때 필요한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모든 단계 발생해. 모든 단계. 취득에도 나오고 보유에도 나오고 양도에도 나온다. 이건 농어촌 특별세뿐이 없어.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에 쓴다 그러니까 저항이 없어. 그러니까 살 때도 내고 갖고 있어도 내고 팔 때도 내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농어촌, 농어촌, 농어촌. 모든 단계에서 과세가 되는 건 뭐가 있다? 농어촌 특별세가 있더라. 그 다음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마는 얘는 몰라도 돼. 얘만 알면 돼. 그래서 모든 단계에 과세되는 건 농어촌 특별세만 공부하면 돼요. 그럼 시험이 어떻게 나온다? 요게 나왔어요. 최근에 나온 게 보유 단계에서 과세되는 것은 해갖고 시험에 나왔어. 그건 뭐냐? 재산세, 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4개가 정답으로 나왔어요. 빡세. 그러니까 보유 단계다 그러면 재산이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들. 이걸 제가 어려운 말로 재산세 패밀리라고 얘기했어요. 재산세 패밀리 뜻이 뭐예요?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들이야. 그룹. 재산이 있으면 몰래 재산세, 또 뭘 내야 돼? 지방교육세, 또 뭘 해야 돼? 종부세, 그 다음 지역자원시설세. 얘랑 친해지세요. 재산세 패밀리. 우리가 1월 달부터 또 자세히 배웁니다. 어차피 잊어먹으시겠지만 재산세 패밀리는 4가지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에는 박스가 취득, 보유, 양도, 처분활동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 첫 박스에 인지세 나와 있죠. 인지세는 거기 잘못 인쇄가 된 것 같아요.
모든 활동에 나타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하고 농어촌특별세 있습니다. 근데 인지세는 모든 활동이 아니라 어떨 때만 발생한다? 취득과 양도. 이렇게 박스 밑에다가 인지세 써놓고 취득과 양도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겠죠? 오타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박스만 갖고 공부하면 더 헷갈려요.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다 하는 것. 요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한다. 이렇게 알면 돼요. 나 오늘 배우니까 이 활동은 다 알아야 된다. 그러지 말아요. 무리하지 말어. 탈모증 생겨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조세총론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 됩니다. 끝. 조세총론. 내용이 뭐야? 지난주에 배웠던 이름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배우냐? 취득세 때 또 배워. 재산세 때 또 배우는 거죠. 여기까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얘기하면은 요즘 대선 후보들이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는데 이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자는 면제해 주자 이런 내놓는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뭐냐? 세금이 약하다. 그래서 국토보유세라는 걸 신설하자. 국토보유세는 뭐냐?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자 이게야. 그럼 재산세, 종부세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그건 폐지해서 국토보유세로 흡수하겠다 라고 지금 안건이 나와서 전 즐거워 죽겠어. 세법이 지루할 틈이 없어. 미치겠어요. 요 얘기는 내가 강남의 실무세법 강의를 합니다. 요즘 거기에서 얘기를 해줘. 이런 걸 얘기해 줘야 돼. 그래서 어느 분이 당선이 되면 그분의 흐름대로 빠져나갈 거니까 미리 대비를 하자 이거지. 그래서 실무 때는 그런 강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자격증을 취득을 못했으니까 그냥 이렇다라는 얘기를 왜 했냐? 절대로 시험 때까지 뉴스 보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은 세법을 안 배워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종부세다, 토지세다, 뭐다 나오니까 부가가치세다. 뉴스에 보면은 들어봤던 이름이 나와. 그거는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저것 들리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뉴스는 보지 말고 답답할 때는 뭘 봐야 된다? 요즘 그런 게 없나요? 사랑과 전쟁 뭐 이런 거? 죄송합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야. 그 다음에 365쪽부터 본격적인 지방세 5가지 배우는 조세 중에 사고 파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거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예.